채널 플랜, 안녕하세요. 더 플랜입니다. 오늘은 봉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동아여자고등학교의 입학, 입시 결과들,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들, 또 학교 시험들은 어떤지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여고의 20학년도하고 21학년도 대입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학년도에 비해서 21학년도의 합격생, 그러니까 주요 대학의 합격생들이 굉장히 감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특히나 경기, 서울, 인천 쪽의 학생들이 3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전국의 기타도 전체적으로 학생의 결과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입 결과가 중복 합격과 졸업생을 포함했다는 것을 봐서 수시에서 무엇인가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결론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대입 결과를 볼 때 서울대학교를 많이들 보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의 의미는 지방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얼마만큼이나 학교에서 꾸려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두 가지의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하고 그다음 일반 전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의 지역인재와 일반 전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학교마다 2명의 학생을 추천해서 원서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은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점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의 또 두 전형의 차이점은 면접이 차이가 나요. 이 면접에서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훨씬 더 학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면접을 진행을 하게 돼요. 서울대의 경우에. 근데 지역인재에서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제 학생부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면접인 경우가 지역인재 훨씬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동아여고에서도 서울대 2명을 썼을 거예요. 근데 지역인재에서 면접이 아주 타이트하지 않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시에서 종합전형에서 어떤지에 대해서 퀘스천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4명에서 2명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4명에서 0명으로 이렇게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소재의 주요한 대학들, 성균관대 합쳐서도 22명이었는데 13명으로 줄어든 모습. 그다음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3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모습이고요. 지금 인서울, 그다음에 인천, 경기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갔다기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특히나 20학년도하고 21학년도는 그랬거든요. 2022학년도에는 학교별 교과의 그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인서울 소재의 교과가 기반인 교과 전형들이 많이 대거 신설됐었는데 2020학년도하고 21학년도로는 그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 무엇인가가 삐그덕거림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중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전남대 안에는 아마 여수 캠퍼스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일 겁니다.
그래서 72명, 70명 중위권 학생들 별 변동 없이 조선대, 전남대를 중하위권까지 가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졸업생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 합격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입시 결과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근데 치대는 조금 더 많이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대도 그대로 3명 정도 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여고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학생이고, 그리고 내가 가려는 진로에서 어떠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겠죠.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근데 이러한 1년치의 변동만 가지고 어떤 학교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확실히 있지만 결과도 참고해서 고등학교를 쓸 때,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고민할 요소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동아여고에 2021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달라질 수 있으니 꼭 2022학년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에는 공통 학교 지정 과목들 다른 학교랑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 2학년 때 4단위씩 나눠서 1학기 2학기 배우게 되고요. 수학의 경우에도 수원 수투가 1학기 때 수1을 끝내고 2학기 때 수2를 끝내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동선동 남구 쪽에 노멀하다고 표현하는 동아여고와 문성고등학교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동아여고 같은 경우에 수원 수투가 이렇게 1학기 2학기 나뉘어진 거와 다르게 또 문성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수원 수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공부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동아여고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도 일반적으로 4단위씩 영어 1, 영어 2, 1학기, 2학기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여고가 다른 학교랑 좀 특이하게 외부 지문이라기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좀 많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이 교과서랑 부교재가 진행이 되는데 부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EBS를 이번에 쓰셨었어요. 그래머 파워 기본이라는 책을 쓰셨었고 교과서는 한 총 2과 정도 시험 범위에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는 3개 년도 정도 그다음에 부교재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1학기 기말고사 1학년의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의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랬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고르게 좀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장, 해커스, 복화, 어원편을 쓰거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2021학년도에 단어장에서도 예문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외부 지문은 맞춰야지만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내시고 계시는 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교육과정 학교 지정에서는 다른 학교랑 일반적이긴 한데 조금 더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여기에 3학년 때 한국사를 3단위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정시를 공부하는 친구들, 수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나뉘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학교마다 이 수시를 준비하는 내신 등급의 그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한국사를 1, 2학년 때 배치하는 반면에 동아여고의 경우에는 한국사를 3학년 때 일반 과목인데 이렇게 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뒤에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금 2학년 때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과 과목을 선택할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는 수원과 확통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2학년 2학기 때는 수2와 확통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통이 진도가 1, 2학기 이렇게 나눠서 되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부량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1학기, 2학기 나눠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과를 지원하려는, 그러니까 과목상 나는 수능 때 미적분을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확통을 보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2학년 때 학습의 분량이 수학에서는 좀 적을 수 있겠죠. 수1하고 수2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동아역에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그래도 나름 3개의 과목에 다 과학이 일반 과목 4과목 다 하고 지금 과학 4가 진로 과목 하나로 이렇게 2학년 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3학년 때는 대부분 진로 과목으로 과학이 모두 다 진행이 되어서 그 중에 색 3을 해야 하는데 2학년 때 일반 과목 4개와 진로 과목 1개 요 중에서 택 3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한국 지리부터 해서 이 과학사까지 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 과학에서 화원이나 생원 혹은 생원이나 지원 이런 식으로 모두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탐을 공부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진로 과목이 국제정치와 사문탐으로 이렇게 2개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공부의 분량을 좀 조절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전략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습니다. 동아여고 여고이죠. 예전에는 여고면은 물리원이 아예 이렇게 열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동아여고의 경우에는 물화생지가 모두 열려있는 학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에서는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와 그 다음 본인이 가려는 학과의 그 다음에 전형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과목의 전략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과목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그냥 공부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학과에 어느 학교, 어느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세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입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살펴볼게요. 동아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활동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편이에요. 특히 또래 학습 멘토링도 잘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또래 학습 멘토링은 학생들이 인성 영역들을 드러내는데 괜찮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의 경우에 3월 15일 날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해서 딱 신청서 제출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정말로 강조하는 게 3월 달에 정신없죠. 당연히 아침 또 일찍 겨울방학 길게 보냈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그렇게 긴 시간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방과후도 들어서 야자까지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얼른 자게 되고 끝나고 해서 또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게 아니니까 학원 다니면서도 숙제도 해야 하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전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못 쓰고 막 넘어가요. 그런데 모집 공고 중요한 그런 학교의 내용들에서 동아리면 동아리 이런 멘토링이면 멘토링들이 3월 중순이면 마감을 다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꼭 이런 것들은 챙겨서 해주셔야 하고요. 이 멘토링 같은 경우에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자율활동에 기록해주시고 봉사활동도 학기당 10시간을 주세요. 제가 여기를 또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봉사활동 중에서 이제 우리 2022학년도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에서 외부에서 본인이 봉사활동한 것을 기록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채우면 훨씬 좋겠죠. 꼭 사범대나 교대를 원하지 않는 친구라 하더라도 최근에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동아여고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바는 문과 학생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에게도 많이 치우쳐지지 않게끔 학교에 그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아요. 보시면은
지금 동아여고는요, 광주에 4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계고 중에서 특성화 학교라고 해서 어떠한 한 파트를 특성화해서 가르치는 학교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동아여고도 지정이 되어 있고 국제 정치에 관련돼서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토론들 위주로 하고 있고 모의 재판, 그다음에 NI 당연히 하고 있고 사회문제 탐구에서도 융합적인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탐구하도록 교과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에 대해서 소논문도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모의재판, 그 다음에 고전을 통해 본 국제정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라고 해서 국제기구 자체를 분석하거나 협약을 분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학생이 나는 어떤 정치라든지 아니면 내 국제 관계에 관련된 국제학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외교관에 관련된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 저희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이런 식으로 글로벌이 앞에 붙는 학과들이 있어요. 학부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국제정치 교과 특성학교인 동아여고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학생부 영역에서 다양하게 본인이 꾸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해놓고 결정은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장점이 되는지 단점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AI 데이터에 관련돼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아여고입니다. 보시면 지금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월별로 체크하고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공학 도구도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통계 분석들 그 다음 부스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로 주도적으로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AI는 기반이 데이터이잖아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앞으로 경험해야 할 영역들도 데이터가 항상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동아리들을 기반으로 여기도 보시면 학기 초죠. 학기 초에 희망자 모집해서 선발해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원 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교육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소, 눈, 돼지, 심장, 해부 부분들 토론 활동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발표도 하는 이런 식으로 과학 탐구 활동들도 학교에서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고요. 단순히 생명과학 쪽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공대에 관련된 3D 프린팅을 이용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품을 만들어 보거나 모형을 출력해 보거나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학생부 기재유령이 좀 바뀌면서 이런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기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갈 때 교과 전형으로 간다면 이러한 활동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종합 전형으로 간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그리고 교과 전형을 가더라도 학교마다 면접이 있는 교과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훨씬 이야기 면접의 내용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비교했을 때를 고민해 본다면 이런 활동들이 충분하게 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는 정시에서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시에서도 다중미니 면접으로 면접을 굉장히 압박적으로 보는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활동 안에서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 안에서 면접도 충분하게 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이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기
학기 초에 놓치지 말고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우리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챙기셔서 본인의 입시의 방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여고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